네,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로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와 같은 경북 체육회 소속의 여자 컬링팀이죠. 팀킴 선수들도 지난주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로 이런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자, 팀킴의 김선영 선수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팀킴 선수들, 이 최숙현 선수 사건을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가 일단 궁금하네요. 일단 같은 운동선수로서 너무 안타까웠고, 음, 저희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 고 최숙현 선수와 팀킴 선수들의 피해가 거의 비슷하다 이런 문제의식인가요? 네, 저희가 볼 때 여보세요? 미착, 여보세요? 예, 예, 예. 네, 저희가 봤을 때 음, 지도자의 폭언이랑 훈련비 착취, 지도자 갑질, 그리고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채용 이런 점들이 되게 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래서 등장인물은 다르지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예요. 근데 좀 눈길을 끄는 게 경북체육회의 모 부장 이 네. 인물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 부장님이 감사 결과에서 6건 이상의 문제가 나올 정도로 깊게 연관돼 있는 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업팀을 관리하는 위치에 계시는데 감사 이후에도 이제 변한 건 없이 저희를 계속 관리하고 계셨고 음. 계속 피해를 받고 있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2018년인가 이때 이제 그 팀킴 선수들이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고 이때도 그러면 네, 이분이 어떤 문제인물로 지목이 됐었는데 바뀐 게 전혀 없다. 교체도 네, 없었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 그 부장이라는 사람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도 등장을 하나요? 네, 조금 그 부모님과 음.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럼 이게 이제 지금 그 선수들이 잇따라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또 국민을 상대로 호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또 이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걸 빼고라도 상황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 원인, 그러니까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희도 그게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네. 되게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빨리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음. 좀 가볍게 넘어가면서 잊혀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확실하고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부 같은 경우는 학생 선수 6만 명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전수조사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건 선수 개개인마다 생각은 다를 것 같은데, 음. 전수조사를 한다면은 거기서 나온 문제가 해결이 돼야 전수조사를 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조사만 하고 나중에 가서 뭔가 대책 부분에서 다시 또 용두삼이 돼버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네, 또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는 이 폭력 지도자 같은 경우는 한 번만 걸려도 그냥 바로 그 아웃시켜버린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 밝혔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평가하세요? 확실한 처벌에 대한 규정이 생기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그 처벌이 있을 때 이제 문제의 사람들이 피해자랑 마주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리고 폭언이랑 폭력은 체육계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음. 조금 생각을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고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는 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냐면 그 감독 말고도 네. 그 사람 뭐라고 불러야 돼요? 물리치료소 그러니까 뭐 아예간 그 사람도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체가 뭐해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이게 그러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안 되어 버리면 결국은 또 미봉책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네, 네. 이제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보통 한 명만 책임지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확실한 구분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코치진만이 아니라 앞서 이제 잠깐 언급하셨던 경북체육회 소속의 부장 이런 분 네. 같은 경우도 그대로 남아버리면 또 문제는 반복된다는 이야기고요. 네, 계속 같은 공간에 있다면은, 같은 부서 안에 있다면은 음. 계속
똑같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선수 입장에서 지금 네. 대한체육회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또 합숙 훈련할 때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거든지, 그다음에 여성 선수 상담을 할 때는 2명 이상이 동석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조치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합숙훈련은 장단점이 되게 있기 때문에 네. 합숙훈련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많이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아, 구체적인 방안이라 함은 어, 예. 좀 더 여보세요? 네. 좀 세부적인 이제 방안을 좀 더 좀 가다듬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팀킴이 그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를 했던 게 벌써 2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확 개선됐다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비슷한 사건이 다시 재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자, 팀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저희는, 저희가 이번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만약 변화가 없다면은 저희는 계속 노력하고 바꾸려고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게 이 음. 부당함을 밝히고 끝내자고 시작한 게 아니라 네. 이걸 바꾸기 위해서 용기 낸 거기 때문에 음흠. 끝까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선수는 이렇게 다 이렇게 결의를 모은 거예요. 네. 네, 큰 용기를 내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컬링 이 팀킴 소속의 김선영 선수와 함께했습니다.